그날 밤 한수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10년 넘게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요. 한수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랜만에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한수 씨는 정말 신중했어요. 제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 덕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다니.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듣는 그런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름진 얼굴과 늘어진 몸매를 보며 부끄러웠지만 한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3,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밤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이 오는 자식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명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수가, 너 이렇게 계속 혼자 살 거야? 아직 젊은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60이 넘어서 무슨 새로운 시작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명희는 진지했어요. 요즘 황혼 소개팅이라는 게 있대.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는 거야.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나 동반자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 일상이 때로는 무척 적막했죠. 특히 텔레비전에서 나이 지긋한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부러웠어요. 아, 나도 누군가와 손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명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잘못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명희가 소개해준 첫 번째 분은 김철수 씨, 65살의 퇴직 공무원이었어요. 시청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만날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히 시간에 맞춰 김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에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대화는 무난했어요. 서로의 근황을 묻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고 주말마다 근교의 산을 오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꾸만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참 요리를 잘했어요. 특히 김치찌개가 일품이었는데 박영숙 씨는 요리 어떠세요? 네, 그럭저럭 합니다. 오랫동안 가족 뒷바라지를 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우리 와이프는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김치 맛이 정말 예술이었는데.
요즘 파는 김치는 영 맛이 없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해서 전 부인과 비교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우리 와이프는 절약을 잘했어요.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박영숙 씨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글쎄요, 혼자 살다 보니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네요. 그러면 안 되죠. 가계부를 써야 해요. 우리 와이프는 매일 가계부를 썼어요. 10원까지도 정확하게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인과 똑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자랑이었어요. 제가 시청에서 일할 때는 과장이었거든요. 우리 과가 시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았어요. 제가 워낙 일을 체계적으로 하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연금이 월 280만 원 나와요. 퇴직금도 꽤 목돈이 됐고요. 박영숙 씨는 경제적으로 어떠세요? 혹시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이쯤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첫 만남에서 경제 상황을 캐묻다니요.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만나는 여성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여자는 좀 순종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는 김철수 씨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대체품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인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면 다른 분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첫 번째 소개팅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역시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수가 첫 번째가 안 맞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사람은 다 달라. 다음 분은 분명 다를 거야.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이영호 씨였어요. 68살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한가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만날 장소는 이번에는 호텔 로비 라운지였어요. 명희가 이번 분은 좀 격이 다르다고 하더니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김철수 씨와는 정반대 타입이었어요. 화려한 정장에 비싼 시계, 머리도 염색을 한 것 같았고 어딘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 씨. 이영호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첫 마디부터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사진을 미리 봤다는 얘기는 뭐고 외모부터 평가하는 느낌이 불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 좋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뭐 드릴까요? 샴페인? 아니면 와인? 낮인데 술을 권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일단 커피를 주문했어요. 이영호 씨는 위스키를 시켰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접대 때문에 낮술도 많이 마셔봤어요. 박영숙 씨도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별로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인생을 좀 즐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경직되게 살면 재미없어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영호 씨는 자꾸만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커피잔을 건네주면서 손을 스치게 한다거나 뭔가 설명할 때 제 팔을 툭툭 치는 식으로요. 영숙 씨, 이렇게 불러도 되죠? 우리 나이에 뭐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있나요? 저는 박영숙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이고, 너무 딱딱해요. 우리 편하게 지내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만나는 거 서로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골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숙 씨, 우리 나이 되면 뭐 거창한 사랑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서로 외로우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몸도 마음도 말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호텔도 하나 있어요. 강남에. 조용하고 깔끔해서 좋아요. 오늘 시간 되시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만남을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왜 그래요? 우리 나이에 순정 만화 같은 연애를 바라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자리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어깨가 무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계속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나를 뭘로 본 건지. 그냥 쉬운 여자로 본 건가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명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희야, 이번 사람도 아니야. 정말 최악이었어. 명희는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또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한 분만 더 만나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만남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 분은 박민수 씨, 예순한 살해 전직 중학교 교사였어요.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번역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북카페에서 만났어요. 박민수 씨는 앞에 두 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 씨. 박민수입니다. 이런 자리가 어색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조용해서 좋죠? 저는 시끄러운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하고 전체적으로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박영숙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가정을 지키는 일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해심도 있고 사려 깊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박민수 씨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간 거예요. 이 그림 어떠세요? 색감이 참 따뜻하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평화로운 그림이 좋더라고요. 젊을 때는 강렬한 걸 좋아했는데 박민수 씨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박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영숙 씨,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봐도 될까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미래요? 글쎄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것 말이에요. 요즘은 사실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영숙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경제적인 상황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함께 살려면 생활비 문제도 있고. 혹시 집은 있으세요? 남편분 유산이나 그런 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저는 번역 일을 하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요. 만약 영숙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점 실망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제 경제적 상황을 노린 건가요? 혹시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강남 쪽이면 꽤 값이 나갈 텐데.
박민수 씨, 지금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려면 경제적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럼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함께 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박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저는 실망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결국은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경제적 후원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로 만남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소개팅도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세 번의 소개팅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역시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명희에게 전화했어요. 명희야, 나 정말 그만둘래. 소개팅 같은 거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영수가 그렇게 실망하지 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좋은 사람은 이미 다 결혼했거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이 나이에 혼자인 남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이 나이에 혼자잖아.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명희의 말이 맞긴 했어요. 저도 63세 혼자 사는 여자인데 혼자 사는 남자들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유롭고 편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소개팅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다시 적응해 가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서도 즐겁게 식사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멋진 일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지만 가끔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식사할 때나 좋은 드라마를 봤을 때 이거 봤어? 정말 재미있던데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시 낭송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예전부터 시를 좋아했는데 혼자 읽기만 하다가 소리내어 읽는 법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한 남자분이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놓은 게 보였어요. 그 옆자리가 비어있길래 앉으려는데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혹시 이 자리 누가 앉기로 했나요? 아니에요, 빈자리예요. 앉으세요. 그분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수입니다. 네, 박영숙입니다. 처음 오시나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평소에 시를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듣기 편한 톤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각자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낭송해 보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읽는데 최한수 씨 차례가 됐을 때 그분이 선택한 시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톤으로 시를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는 나태주의 풀꽃을 읽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를 읽고 나니 최한수 씨가 작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박수를 쳤지만 왠지 그분의 박수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최한수 씨가 말을 걸었어요.
시 정말 잘 읽으시네요. 풀꽃 저도 좋아하는 시예요. 감사해요. 최한수 씨도 별 해는 밤 정말 감동적으로 읽으셨어요. 과찬입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서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소개팅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뭔가 달랐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좋아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한수 씨는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7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나이, 그리고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책 읽고 가끔 등산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영숙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독서 모임도 나가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최한수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영숙 씨, 다음 주에도 시 낭송 수업 오시죠? 네, 갈 예정이에요. 그럼 다시 만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소개팅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기대하게 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만남이었어요. 다음 주 시 낭송 수업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최한수 씨가 먼저 와서 제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감사해요. 이번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시를 번갈아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최한수 씨와 짝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읽어보세요. 저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었고 최한수 씨는 정지용의 향수를 읽었어요. 함께 시를 읽으니 더욱 몰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번에도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 읽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혼자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읽으니까 시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날은 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최한수 씨는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했고 저도 가끔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콘서트 같이 가볼까요? 시립교향악단 연주회가 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콘서트 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늘어갔어요. 시 낭송 수업은 주 1회였지만 콘서트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가끔은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최한수 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영숙 씨는 참 좋은 분이세요. 대화하기가 편해요. 저도요. 한수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최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도 될까요? 어떤 의미로요? 그냥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지금처럼 지내도 좋고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소개팅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저도 한수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최한수 씨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지만 든든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된 후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수 씨가 집 근처까지 마중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그분 동네까지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한수 씨와 함께 카페에 있다가 비가 너무 세게 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비가 그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집에서 잠시 비를 피해요. 근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수 씨는 정말 순수한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럴까요? 한수 씨의 집은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이 많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 모두 책장이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뭐가 좋으세요? 따뜻한 차면 뭐든 좋아요. 한수 씨가 차를 우리는 동안 책장을 둘러봤어요. 시집, 소설, 에세이.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부인분이시군요. 참 아름다우셨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은 그리워요. 당연하죠. 30년을 함께 사셨으니까요. 한수 씨는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하지만 소개팅에서 만났던 김철수 씨처럼 계속 비교하거나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영숙 씨 남편분도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남편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조금 더 있었어요. 한수 씨가 준비한 차가 정말 맛있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 시 낭송 수업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한수 씨를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소개팅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감이나 조바심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욱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 씨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편안해하는지 확인했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 씨, 저와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때 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영숙 씨, 키스해도 될까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63세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네. 한수 씨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 웃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숙 씨, 저 정말 당신이 좋아요. 저도 한수 씨가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60을 넘은 나이의 연인이라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도 한수 씨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항상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수 씨, 우리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어떤 의미로요? 그냥 더 가까이요. 한수 씨는 제 의미를 알아챘어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저도 한수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주말 한수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한수 씨가 직접 요리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요리 잘하세요? 글쎄요, 혼자 살다 보니 대충은 해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수 씨가 만든 저녁은 정말 맛있었어요.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식사 오랜만이에요. 다행이네요. 영숙 씨가 맛있게 드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식사 후에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고 있으니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되었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영숙 씨. 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한수 씨.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수줍어졌어요. 63세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영숙 씨,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 싫으면 말해요. 한수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며 가까워졌어요. 한수 씨는 정말 신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제가 편안해하는지 계속 확인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수 씨는 생각보다 훨씬 남성적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놀랄 정도로 건강하고 탄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수 씨의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한수 씨는 제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영숙 씨, 혹시 부담스러우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로 좋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에도 이런 만족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더 여유롭게 느낄 수 있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다른 건지. 어쨌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영숙 씨와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수 씨는 정말 좋은 연인이었어요. 자주 만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고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독서 모임 가시죠? 저는 등산 갈 예정이에요. 네, 좋아요. 저녁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활동도 계속하면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친구 명희에게도 한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영수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정말 좋은 분 같은데? 그죠? 저도 운이 좋았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시 낭송 수업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명희는 정말 좋아했어요. 한수 씨의 인품을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웃는 일도 많아졌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한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모두 소중했어요.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갔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관계도 계속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았어요. 한수 씨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니. 저도 영숙 씨 덕분에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한수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영숙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결혼 말이에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둘이 함께 늙어가는 모습, 서로를 돌봐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도 결심했어요. 한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한수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일상의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3번의 소개팅은 모두 실패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이 중요하고 조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수 씨와는 지금도 신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그 사랑의 모든 면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조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예전에 만났던 3분이 생각나기도 해요. 김철수 씨, 이영호 씨, 박민수 씨. 그분들도 어디선가 진짜 인연을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까요?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의 실패 후에 이제 그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한수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만약 시 낭송 수업에 안 갔다면 영숙 씨를 못 만났을 거야. 생각만 해도 아찔해. 맞아요. 저도 그날 늦잠 잘 뻔했거든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준비한 소개팅은 모두 실패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매주 시 낭송 수업에 함께 가요.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특별한 장소니까요. 때로는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시를 읽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수 씨가 여전히 별 해는 밤을 즐겨 읽어요. 처음 들었을 때처럼 감동적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도 풀꽃을 자주 읽어요. 이 시가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신체적 관계는 만족스러워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한수 씨는 정말 건강해요. 꾸준히 운동을 해서인지 체력도 좋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정말 좋아요.
아직도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확인해요.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가까워져요. 이 나이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영숙 씨와 함께라서 모든 게 특별해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 관리도 함께 해요. 정기 검진도 같이 받고 운동도 함께 해요. 한수 씨,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네, 아침에 먹었어요. 영숙 씨 칼슘제는요? 저도 먹었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끔 한수 씨가 감기에 걸리면 제가 죽을 끓여주고 제가 아프면 한수 씨가 간병해줘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네, 한수 씨도요. 이런 약속들이 소중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함께 운동도 해요.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도봉산 어때요? 좋아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재혼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리했어요. 서로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영숙 씨,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수 씨는 교직원 연금이 있고 저는 남편 유족연금과 적금이 있어요. 각자의 재산을 합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공통 생활비만 함께 부담해요. 이번 달 생활비 정산할까요? 네, 저희가 절반씩 내기로 했죠?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니까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소개팅에서 만났던 박민수 씨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만난 관계라는 증거죠. 되돌아보면 3번의 실패한 소개팅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수 씨의 진심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를 만나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걸 배웠어요. 이영호 씨를 만나면서는 진심이 아닌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민수 씨를 만나면서는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수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수 씨는 정말 다르세요. 뭐가요? 모든 게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영숙 씨도 그래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소개팅에서 만난 3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63세 찾은 사랑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시거나 새로운 인연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제가 한수 씨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영숙 씨, 오늘도 행복해요. 저도요, 한수 씨.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